대구시장, 홍준표 시장 예를 들면 뭐 처음부터 아예 단기간만 대구시장으로 재직을 하고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런 계속 메시지를 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방 행정이 갈수록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네. 지방 분권의 권한이 더 커지고 예. 있기 때문에 광역단체장이나 지방자치의 수장이 대선이나 뭐 중앙정치인으로 가는 수단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한 국민과 정치권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본질적 지적에 동의하고요. 다만 지금처럼 예기치 않게 일찍 대선 국면이 펼쳐졌을 때 지자체장이니까 선거 나오지 마라고 할 수 있는 또 출마 제한을 부여하는 것도 헌법에 부여된 권리를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에서 지자체장들이 경선에 참여한다면 그 장직을 내려놓을지 아니면 경선에서 탈락하거나 최종 후보가 안 되었을 때 빨리 또 지자체로 복귀해서 지방 행정에 충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경선 일정을 좀 지혜롭게 잘 짜는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수환 평론 어떻게 보십니까? 한 마이너스 35% 페널티를 줘야 되는 건가요? 보통 이제 지자체장 하다가 총선에 나가게 될 경우에 페널티를 주잖아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당이 대선 주자를 만드는데 페널티를 줘가면서 만들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치적 선택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꼭 제도가 작동을 해야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내가 지금 나가는 게 맞는지, 나간다 하더라도 지방행정을 두고 난 상태에서 나갔을 때 그 공백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상응하고도 남을 만큼의 어떤 대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정치인 선택의 몫이지만 다음번 유권자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는 지적하셨던 우려가 타당하다고 보이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다만 이런 게 있어요. 대선 후보가 뛸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어요.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 당내 경선이요 한 달을 넘어서게 되면은 지자체장 사퇴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다시 복귀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각 당이 지금 지자체장 김동연 지사도 마찬가지고요. 뭐 오세훈, 뭐 홍준표, 뭐 이런 그 지자체장도 마찬가지지만 4월 중에 경선이 끝난다는 전제로 아마 뛸 겁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장을 아마 그만두는 일까지 만들지 않기 위해서 당에서도 일정을 짤 거고 본인 스스로도 노력할 거기 때문에 조금 공백이 있더라도 그 부분은 정치적으로는 좀 참아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외신들도 우려하고 있죠. 서로 인정하지 않는 탄핵 찬반 집회, 이념 갈등이 극에 달했다 이런 평가입니다. 사회 통합 방안을 위해서 정치권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장전 최고. 일단 남은 60일만이라도 서로를 좀 자극하는 말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가 결국 말로 하는데요. 저도 정치할 때 참 공격적인 언어 많이 썼지만 지금 비상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탄핵 결과에 따른 지지자들이나 뭐 일정 진영 세력의 어떤 상실감이나 분노, 허탈감 또는 반대편의 어떤 승리에 고무된 분위기 등이 가라앉지 않았잖아요. 네. 이때 정치권이 자칫 나서서 국민들을 자극하거나 선동하게 되면 주말마다 집회는 계속 열리는데 거기서 어떤 물리적 충돌이나 폭력, 소요 사태가 일어날지 굉장히 걱정되거든요. 다행스럽게 경찰의 발빠른 대처로 헌재 선고 당일에는 큰 사고가 없었습니다만 주말마다 광화문 집회가 어느 쪽에서든 계속 열릴 텐데 이 부분 위험 관리하는 게 정치권에 주어진 책무일 것이고요. 조기 대선을 이어나가는 과정에서도 민생 법안들 산적해 있는 과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국회가 정말 일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여준다면 민생 법안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라도 여야의 원내 지도부가 만나서 소통하고 국회의장과 함께 통과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이 지나치게 과열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선환 평론가님. 참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너무 갈등이 극심했기 때문에 이 갈등을 수습하는 과정은 앞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임기 내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엄 선포하고 난 직후에 미국 포브스지에서 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5,100만 국민들이 두고두고 갚아야 할 할부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후과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갚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짧은 기간 안에 정치권이 갈등하지 않는다고 해소될 문제는 아닐 것 같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고요. 뭐 지금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정치권은 가급적 적대의 언어나 증오의 언어를 사용하는 걸 좀 자제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집권 내내 얘기했던 것처럼 특정 이념이나 아니면
있지도 않은 반국가 세력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정치권의 어떤 갈등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방식의 어떤 정치적 수단을 통해서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는 꼭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네. 한독수 권한대행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윤석열 정권은 끝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보호할 필요도 사실은 없는 겁니다. 보수 진영의 국무총리가 아니고요. 권한대행이 아니고 이젠 진짜 진정한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그러니까 선거 관리만 할 생각만 하지 말고요. 내란 진실 규명하는 문제라든가 이 국정을 수습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지우는 일과 함께 추경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공정하고 중립적인 판단들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장혜찬 전 최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OBS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